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차례 자이언트 스텝 끝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인상 폭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뉴욕 증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떤 배경 때문인지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금리 얘기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저희가 뭐 쭉 예상했던 대로 0.75가 아닌 0.5, 그러니까 네 번의 자이언트가 있었고 이번에는 0.25가 내려진 0.5%포인트의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부분이어서 뭐 시장에 큰 충격을 줄까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앞서 뭐 CPI도 그렇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모두 완화되는 그 추이를 보였기 때문에 예상했던 수준이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예, 관심을 모았던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12월 FOMC 금리 결정이 최종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네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0.50%포인트를 또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바로 전에 있었던 0.75%포인트라는 이 자이언트 스텝, 미국 연준은 올 들어서 무려 4번 연속으로 0.75%씩 금리를 올려왔거든요. 우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데 이것보다 한 등급이 떨어지는 0.50%를 내렸습니다. 바로 이 대목을 두고 이제 많은 좀 낙관론자들은 이제 드디어 연준의 속도 조절이 왔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고통도 이제 서서히 이제 꺼져간다. 터널의 끝이다. 이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뉴욕 증시 흐름을 보면요, 상당히 뭐 재밌다고나 할까요? 좀 의외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속도 조절을 한다는 명분으로 0.50% 빅스텝을 최종 발표한 게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입니다. 당시에 뉴욕 증시는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시, 4시, 한 4시, 새벽 4시 2, 3분이 돼서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속도 조절을 했으니까 이제는 뉴욕 증시도 오르고 세계 경제의 고민이 한결 덜해졌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런 어떤 분위기도 동시에 감지가 됐는데요. 우선 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예. 0.50%라는 이 금리 인상폭도 엄청나게 높은 것이에요. 이게 빅스텝이라는 얘기가 그냥 빅이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워낙 그동안에 자이언트 0.75에 익숙해졌으니까 그보다는 덜 올렸다 이건데 이런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있더라고요. 집에 폭탄이 마구 떨어지는데 하루에 75개씩 폭탄이 떨어진 시대를 자이언트 스텝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까지는 75개씩 떨어졌는데 오늘은 이제 50개가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과연 낙관할 수가 있겠느냐. 75개보다는 50개가 훨씬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맞으면 죽는데 여전히 어떤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 하나. 특히 이 현재 미국이 0.50%포인트를 올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4.5로 올라갔습니다. 이 4.5는 2007년 이후에 최고로 높은 수준이거든요. 기준금리가 4.5라면 은행에서 실제 적용하는 주담대 금리 같은 거는 8%, 9%를 훨씬 넘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살인적인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으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좋다. 속도 조절을 했으면 이제 가다가 이제 어느 언젠가는 서야 되고 그걸 스톱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시대가 있을 것이고 중단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냐 해서 금리를 이제 내리는 시점이 있을 텐데 흔히 이제 가장 그 정권 시장에서 좋아하는 연준 피봇이라고 하는 이 방향 전환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가?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듯이 금리는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 사이클에서 반드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그게 이제 최종 금리 수준. 지금 전도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예. 저거. 예. 그 대목과 관련해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그 발언이 좀 매파적이었고, 자 지금 전도표를 좀 보면요,
점도표라는 게 이제 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그림에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트라이앵글 표처럼 조금 변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원래 점도표를 보면 동그란 점을 하나씩 찍는데 그렇죠. 예.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FOMC 19명의 최고 간부들, 대통령이 임명하는 7명, 또 지역 연준 12명, 19명이 각자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금리 수준. 자, 저기서 2020년 표를 보시면 2020년 12월이 현재입니다. 저것은 금리가 결정됐으니까 이제 확실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똑같은 것이죠. 그다음에 2023년 말이 되면 그러니까 내년 1년 동안 점이 2023년보다 훨씬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리고 그 표의 더 오른쪽에 2024년은 좀 내려갑니다. 아, 이제 금리 인하는 내후년이나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2023년에 이 금리 인상폭도 저 평균치가 점을 찍은 거 합한 것을 전부 가중 평균을 해보면 5.1로 나옵니다. 지난 9월 달에 미국 연준의 점도표가 저 평균치가 4.6이었습니다. 4.6이 5.1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3개월 사이에 0.5%포인트가 상승한 겁니다. 이 얘기는 내년에 금리 인상폭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0.5%더 높아진다. 자, 그럼 5.1이 평균값이라고 그러면 현재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번에 0.5%를 올림으로써 4.5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앞으로 0.6%포인트는 더 올린다 이겁니다. 야, 그러면은 뭐 베이비 스텝으로 친다 해도 두세 번 더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베이비 스텝 그렇죠. 하면 3번까지 갈 수 있고 또 빅 스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빅 스텝 한 번에다가 뭐 베이비 스텝 한 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전문가들은 아 이제 빅 스텝도 끝났어. 내년에는 베이직 스텝 어디 베이직 스텝이라고도 하고 베이비라고 하는데 이제는 0.5 정도 하다가 내년 한 3, 4, 5이면 이제 금리 인상 끝날 거야 했는데 이 기대가 좀 상당히 뒤로 연기됐고 또 내년에도 빅 스텝이 있을 수 있다. 당분간은 금리 인상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이런 강력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연준 피벗은 아직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조금 뉴욕 증시도 조금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전준 위원들의 예측이 조금 빗나갔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많은 분들이 내년 말 전망을 5%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면 어쨌든 저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어야 되는 거는 일단 내년은 저렇게 높은 5% 금리대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상보다 더 높은 금리 5.1%, 어떤 연준위원은 5.75까지 지금 제시했어요. 한 명 있었죠. 예, 그러니까 금리가 생각보다 좀 더 과거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그게 하나. 그다음에 높이 올라간 지점에서 내년 말까지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상태에서 고공금리, 그것을 개마고원금리라고 해서 그렇죠. 하이츠 금리라고 그러는데 이 하이츠 금리가 내년 말까지는 계속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금리의 속도는 조절이 돼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것은 당분간은 안 나올 것으로 보여요. 서서히 금리 인상 속도는 하락하지만은 그러나 당장에 금리 인하로 반전하지는 않는다. 한 1년 정도는 아주 참고 꿋꿋하게 견뎌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왜 그 김대호 박사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저렇게 계속 오를 수가 없는 게 미국도 이제 그 무역 수지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냥 올릴 수만은 없다.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년도 그렇습니다. 있어서. 이미 그 어떤 하나의 트렌드 상으로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더 이상의 그 강력한 금리 인상을 감내하기에는 경기 침체도 오고 무역 수지 적자도 오기 때문에 더 이상은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바로 금리 인하로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물가라는 지수가 지금 낮아졌다고는 말씀하셨지만은 여전히 7.1%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준의 목표가 2%지 않습니까? 파월이 그 얘기 했었는데 궁금했던 게 이 2%까지 내릴 수는 있는 거예요. 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건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이 얘기하는 2%는 2%가 되어야만 그때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2%로 갈 수 있다는 시그널이 확신이 보이면, 들면, 확신이 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갈 수 있다.
쭉쭉쭉 하락 속도 그것을 이 계량 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경제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돌발적인 변수에 따라서 그렇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꺼번에 끝나버린다 그러면 물가가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의주시는 해봐야 되는데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내년 말까지는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2024년부터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종합 판단을 해 그럼 볼 수 박사님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인이라는 것, 그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대로 금리가 좀 내릴 수 있는 어떤 딱 그 사인이 왔다. 이때다 싶은 그 사인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그런 거시적인 그 변수들, 뭐 전쟁이 끝난다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전쟁이 끝나는 것은 완전 돌발 변수고요. 그것은 경제학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없는 범위를 부분이고. 벗어난 겁니다. 자, 경제학자들은 이른바 계량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자, 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9.1%까지 올라갔던 게 8.5, 8.3, 7.7을 거쳐서 지금 7.1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떨어지는 물가에 떨어지는 내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거기서 통화량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감안해서 통화량 감축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게 떨어지는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각도 35도다. 이러면 이것이 2년 후, 3년 후에 금리가 몇 퍼센트 또 물가가 몇 퍼센트 하락할 것이다. 이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요. 서비스 물가가 좀 급난다. 지금 미국의 물가가 하락한 것은 사실 거의 대부분 국제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휘발유 값은 1년 전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물가가 떨어지려면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려면 통화량에 의한 물가, 그것이 대부분 서비스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비스 요금 여전히 높고 그러니까요. 미국의 집 주거비 이런 것도 여전히 높고, 높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좀 떨어지는 신호가 보여야만 아하. 계량 분석 결과도 물가가 2%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신호가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하우스 렌트라든가 그런 서비스 비용이 낮아지는 그 순간을 기다려 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